그러니까 약간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분위기 차이가 나오는 게 9강연은 등가 교환을 하면은 오히려 좀 손해를 보고요. 맞아. 브라더후드 원작은 등가 교환을 하면은 그래도 조금 인심 보태가지고 좀 더 준다 이런 게 있어요 차이가. 그러니까 맞아요. 그 9강연은 수수료를 떼가고요. 등가 교환을 해도 10%를 떼가요. 근데 신강연은 부가세 포인트 적립. 포인트 적립. 9강연은 이게 수수료랑 포인트 적립 차이구나. 그 차이가 있습니다. 9강연은 등가 교환을 하면은 9강연은 수수료를 떼가고 신강연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그 차이가 있어가지고 스토리가 거기서 갈라져요. 크게 분위기가.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した。 오늘은 간만에 10덕회를 오랜만에 크루분들과 함께 같이 진행하게 됐는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강철의 연금술사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네. 나레이션 하는 거.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でお送りします。 근데 꼭 그렇게 간드러지게 하셔야겠어. 그런 목소리로 나오던데요 보통. 저 아나운서 톤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봤던 것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아하. 오프닝까지 다 듣고 본편 넘어가겠죠. 오프닝까지 다 들었던 작품들에선 보통 여자 목소리가. 오늘의 주제, 간만에 하는 10덕회 주제는 강철의 연금술사입니다. 이 자리에는 대표적인 강철의 연금술사 10덕후 분들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와 함께 강연 중고등학교 때부터 강연을 같이 본 모래먼지님과 이주발님, 그리고 로이 머스탱을 사랑하는 집에 로이 머스탱 베개가 있는 데드걸님 이렇게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키마쿠라인가요? 다키마쿠라예요? 등신데? 아니 저거 다 이원비어고요. 오케이 여긴. 정정할 거 하나 있습니다. 뭐죠? 강철의 연금술사 작년에 처음 봤습니다. 맞아. 완결. 저거는 완결을 딱 한 번 봤는데 강철 연금술사 작년에 딱 한 번 했어요. 그 전에는 그냥 뜨문뜨문. 그럼 왜 오신 거죠? 당신은 파문이야. 파문이 아니라 장인으로서 좀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알겠습니다.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까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예의를 잘 갖춰주시고 저희 그 강철의 연금술사 팬분들이 유동 인구가 많거든요. 이슈발인처럼 흔히 금속노조라고 부르는 이슈발인처럼 이렇게 떠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온다. 굉장히 팬덤이 강하기로 유명합니다. 이 강철의 연금술사가 말 한 번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금속노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팬층이 굉장히 두터운 작품이고 또 인기가 그만큼 많다는 반증이겠죠. 오늘 지금 오시는 분들은 강연을 언제부터 보셨나요? 저는 아까 이제 움파룸파가 말했듯이 학창 시절 때부터 만화책으로 접했었는데 사실 저도 이제 그때는 연재 중이었죠 저희가. 그렇죠. 저희가 볼 때는 완결이 안 났을 때였죠. 그래서 완결이 안 나왔어가지고 만화책 기다리다가 막 잠깐 접고 이랬어가지고 끝까지는 못 봤다가 이제 그 후에 강철의 연금술사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뭐 이랬을 때 다시 관심 가지고 그때 다시 보게 되고, 그러고 이제 브라더후드가 나오고 나서 그걸로 한번 또 정주행을 한번 하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 본 거는 아마 학창 시절인 것 같아요. 사실 브라더후드가 나오기 전에 오리지널 애니였었죠. 그 2003년도 판인데 그때가 그 시점이 이제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그 시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청소년기를 관통했던 그런 작품이었죠 저희에게는. 데드걸님은 언제부터? 학교에서 이제 따라 해보고 그랬었죠. 이렇게 연금술 연성진 그리고 연성진 그리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그렇군요, 박수 연금술. 탁 친 다음에 바닥에 대보기도 하고. 운동장 모래바닥에다가 연성진 한 번씩 그리고 맞아. 아, 난 그랬던. 그 정도는 아니었다. 창피해. 그 정도는 아니지만 굿즈는 있는 데드걸림은 언제부터 보셨나요? 저는 한창 중2병이었을 때 네, 그 2003년판으로 애니메이션 봤었고요. 네, 그때 그게 되게 다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약간 퇴폐미가 있는 루이 머스탱하고 에드워드 헬간데 빠져가지고 퇴폐미가 있나? 약간 저 사람이 있어요. 본 게 불순한 거니까 퇴폐미가 있는 거지. 아니야 그 정상적인 애니메이션에 걸 안 혹시 봐가지고. 동인 쪽에 동인 쪽에 그런 걸 보셨나? 아니야 퇴폐미가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그게 약간 좀 어둡잖아요. 그래서 네. 한창 중2병이 더 심해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썩고 가가지고 굿즈도 좀 많이 샀었고 네, 그때 이제 라디오 드라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 성우분들 두 분 나와가지고 네. 그거 이제 찾아서 보고 있었어요. 네이버에 검색해서. 와, 제대로 성우라. 찐 덕후네요. 네, 성우 좌담회까지 들을 정도면은 이미 끝난 거야. 네, 끝난 거야. 하나렘 방송국 이런 거 찾아서 듣고. 상대할 자가 그리고 없겠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브라더우드 나온다고 해가지고 원래 제가 만화책은 안 봤었어요. 그래서 네. 그 뒤에 한번 만화책 전권 사가지고 한번 1회독 하고 2회독 하고 애니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거죠. 네. 충분하다는 거죠. 이 정도면. 넘치는데요, 좀. 네. 아니요. 기억이 살짝- 하나도 안 나요 지금. 살짝 넘치는데 지금. 노노노. 흐르고 있는데. 이미 석호에서 굿즈 샀었을 정도면 그쵸? 끝난 거야. 네. 이미 거기서 이제 넘쳤죠, 이렇게. 부풀다 굿즈 사고 부르다 못해. 뭐 좌담회 찾아 듣고 그럼 끝난 거죠. 그 좌담회나 이런 거 일본어인데 그거를 또 그러면 들은 거거든요. 번역해가지고.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때 일본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같이 들으면서 조금 늘었어요. 우와. 근데 다 사라짐. 무시무시한 덕력을 이렇게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험담이네요. 그러면은 뭐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시청하는 분 중에서 강철의 연금술사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저희 데드걸님이 요약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미치겠다. 줄거리 요약을 그냥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지난 이거는 이야기. 간단하죠. 네 간단하게. Previous on 이- Fullmetal 이- Alchemist. 저 사람 또 슬슬 뇌절하는 거 보니까 오늘 좀 기분 좋아. 저 사람 뇌절하는 거 보니까. 왜냐면 큰일 났어. 어제 이제 일이 끝나고 이제 쉬는 날이 왔기 때문에 아 이제 슬슬 큰일 났는데. 텐션이 굉장히 큰일 났다. 하이한 상태입니다. 네. 내일 기분 출근 안 좀- 하시나요? 내일 출근 월요일인가요, 내일? 네, 네, 월요일이죠. 아, 내일 회의가 있긴 해요. 근무 지침. 근무 지침. 갑자기 있긴 떨어진다. 합니다. 하, 텐션 좀 죽여야 돼. 저 사람 텐션 갑자기 높이면은 텐션 떨어지고. 안 돼. 월요일이라니. 내일 월요일입니다. 템포 한번 죽여야 돼. 아무튼 이거 네. 간단하죠. 이 네. 엘릭 형제 에드랑 네. 알폰스가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네. 연금술로 인체 현성을 했는데 실패를 해가지고 동생은 몸을 잃었고 에드는 팔 한쪽, 다리 한쪽 이렇게 잃었어요. 그래서 동생의 몸과 자기 그 팔다리 신체를 찾기 위해 떠나는 여정이죠. 네. 우당탕탕 유쾌한 반란이죠. 연금술사들의. 그렇죠. 뭘 아스포예요? 진짜. 그러니까 뭐 줄거리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는 그냥 저거죠. 시놉시스죠. 그쵸. 이거거든요. 그냥 이거 완전 읽은 시작 건데. 부분. 예. 세계관 설명. 거기 말하자면은 있네. 여기 약간 있네. 배경 분위기가 중세 유럽 산업혁명 이후의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위기에서 이 세계관에서는 그 연금술이라는 게 실존하는 세계관이죠. 맞아요. 근데 그 연금술이 약간 마법처럼 과학적인 마법으로 이 세계관에 존재하는데 이 두 사람이 형제입니다. 사람이에요. 이 갑옷. 이 둘은 형제고 원래 둘 다 소년이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일찍. 그래서 그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연금술로 어머니를 살리겠다 해서 연금술 쓰다가 리바운드라고 하죠. 생명을 가지고 연금술 쓰는 게 금기여서 그 금기를 어겼기 때문에 이 동생은 몸 전체를 잃었고 형은 팔 한쪽과 원래 팔 한쪽을 잃었는데 다리구나. 원래 다리 한쪽을 잃었는데 몸뚱이가 날아간 동생을 갑옷에다가 묶어놓기 위해서 팔 하나를 희생하고 데려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원래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는데 이 세계관에 있는 현자의 돌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현자의 돌은 어떤 것이든 이뤄낼 수 있는 약간 드래곤볼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냥 이 드래곤볼을 찾기 위해 이 형제가 모험을 떠나고 최종장에서는 이제 목표를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오리지널은 또 해피엔딩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년 기간 동안 연재를 했는데 짧고 굵게 장을 끝낸 것 같아요. 보통 맞아요. 나루토나 원피스는 뇌절해가지고 막 7, 80권 넘어가고, 그런데 이거는 18권? 20권? 완전판 기준. 근데 일반 단행본은 27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애니메이션이 한번 나왔었는데 2003년에 이때가 아마 단행본 기준으로 거의 한 10권쯤이었나요? 한 8권, 10권?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되게 정확히 아시네요. 왜냐면은 제가 한번 이미 보고 와가지고 이거를, 그래서 한 스토리가 한 4분의 1 내지는 3분의 1쯤 됐을 때 애니가 나왔는데 그래서 따라잡았죠? 그 속도를? 연재 속도를? 애니가? 못 따라잡았죠. 못 따라잡아가지고 애니메이션이 2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갔다고. 넘어갔다. 네. 그래서 2003년에 나온 애니 시리즈가 강철의 연금술사 오리지널이고요. 그 다음에 리메이크판이 2009년에 완결이 거의 다 되었을 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스토리 진행 3분의 1 지점에서 애니메이션이랑 원작이랑 스토리가 갈라졌는데, 맞아요. 저희가 학창 시절에 본 거는 이제 이 강철의 연금술사 2003년도판. 맞아. 보통 구강연, 신강연이라고 나눠서 하죠. 아 근데 이것도 좀 웃기는 게 예. 어렸을 때는 강연이라고 안 줄여 불렀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가렌이라 그랬잖아. 하가렌. 그거는 당신 같은 사람이나 하가렌이라고 부르는 거지. 어렸을 때 오히려 강연이라고 했던 것 같아. 그렇지. 아니 와 진짜 어이없어. 하가렌이라고 그래. 누가 아니, 하가렌이라고 그래요? 뭐야. 어렸을 때는 강연이라고 했고 오히려 지금은 약간 하가렌. 아니 저는 저는 하가렌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아 이 사람들은 그때 덕질 안 했네. 만화만 아이, 봤네. 그러니까 뭐 애니 안 저기 봤네. 성우 좌담의 뭐 드라마 CD 이런 거 안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하가렌이라고 모르죠. 그렇구나. 하가렌이라고 하면. 예. 듣긴 했어요 하가렌이라고. 근데 그거는 아 오케이. 저도 나름 덕질했다고 치는데 막 그 드라마 CD나 이런 걸 찾을 정도는 아니니까 검색하면 하가렌이라고 하는 거야 블로그에서. 그래서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고 저는 진실의 문을 이런 넘어가지 세계. 않았죠. 진리의 문이 열릴 뻔했는데 안 넘어갔어 나는. 어씨 뭐야 하고 문을 보자마자 뒷걸음질 쳤어 나는. 아니 왜 뒷걸음질 치는 거야? 저 사람은 이미 판 한쪽을 넘기고 넘어간 거야. 그러네. 열었네. 그 문을. 아 진짜. 데드걸음 문을 연 거죠.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연성걸. 그래서 이 오리지널이라고 말하는 구강연 9판 스토리를 또 한번 요약을 해주시죠 데드걸님이. 와 근데 이거 진짜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이것도 근데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네. 뭔가 새로운 캐릭터들이 좀 많이 추가가 됐고 브라더후드는 좀 해피엔딩인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호헨하임이랑 그 단테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최종 보스가 또 있어가지고 되게 약간 슬프게 끝나. 예를 들어서 이제 루인 모스탱 빠니까 위주로 설명을 하면은 그 브라더후드에서는 스카가 록벨 부부를 죽인 걸로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구강철에서는 그 루인 모스탱이 그 선량한 의사를 죽였던 걸로 나와가지고 그거에 되게 트라우마를 받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되게 다르고, 그리고 그 강철연금술사 원작에서는 문을 대가로 이제 에드가 연금술 못 쓰고 어쨌든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구강철에서는 문 너머로 가가지고 그 1차 세계대전인가? 거기로 넘어가서 영영 못 봐요. 윌리랑 따로 떨어져가지고. 일단은 네. 지금 너무 갑자기 좀 건너뛴 느낌이니까 한번 원 스토리를 한번 그냥 간략하게 한번 지나가는 걸로 가죠. 구강연을 설명하려면 원 스토리가 있어야 비교가 될 것 같거든요. 나 간략한 설명을 못 하겠어요. 뭐 아무튼간에 이 세계관에 연금술이라고 마법이 있었죠. 그쵸. 연금술사가 이제 선역, 뭐 다 선역은 아니지만 주역들인데 이제 동료로 뭐 로이 머스탱인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로이 머스탱이 누구냐? 그 군부라고 여기는 그 군사 정권이 들어선 세계관인데
그 군사 정권에서 총망받는 그 유망주의자 대총통 넘버원 자리를 노리는 국가연금술사고요. 이 사람도. 그쵸. 이 사람의 장점은 불꽃의 연금술사라고 하는데 여기 연성진이 장갑에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한번 그 핑거 스냅 한번 하면은 타노스는 세상의 반을 날려버리지만 이 사람은 세상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불꽃의 연금술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이드킥들입니다. 따까리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사람 이 여성은 그 최측근이자 뭐 호위무사 같은 그런 역할이고 여기 4명은 그 백호 군단 슬램덩크로 치면 뭐 용팔이 이런 포지션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이 머스탱을 대총통으로 만들기 위한. 예. 그 뭐 저기들이죠. 예. 쩌리들. 잔당들이죠. 예. 거기서도 양호열 역할이 있었나? 이 양반이 약간 양호월 포지션이죠. 이 양반. 그래서 뭐 로이 머스탱이 유쾌한 반란을 꿈꾸는 진짜 반란이에요. 근데 유쾌하지만 실제 반란을 꿈꾸는 팀 머스탱이 그치, 실제 반란. 그 주인공의 조력자 팀이고 그 다음에 중앙사령부의 킹 브래드레이라는 이 사람이 대통령 포지션이죠. 강철의 연금술사 세계관의 이제 바이든 포지션, 푸틴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푸틴 포지션. 군사 정권이니까. 중앙사령부의 대통령이고요. 뭐 북방사령부도 있고 뭐 동서남북으로 뭐 나라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곳은 이슈발이라는 곳이죠. 이슈발은 약간 중동 같은 포지션에 위치해 있는 그 지방인데 여기가 내전이 일어나요. 중앙사령부에서 이슈발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런 내전을 일으켜가지고 약간 여기 넘어가서부터는 좀 분위기가 심각해지는데 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카는 이슈발의 수도승이고 이슈발 이슈발 팀을 이끄는 그 수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약간 뭐 단독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이슈발에서 가장 강력한 수도승입니다. 저기 있잖아요. 저기 뭐야 히오세 있잖아요. 그 수도승 누구죠? 저기 디아블로 캐릭터. 데커드 케인보단 세죠. 근데 카라짐, 카라짐. 이슈발의 카라짐입니다. 네. 미친.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연금술을 안 쓰고 그냥 순수하게 주먹으로만 싸웠었는데 이 사람의 형이 있어요. 스카의 형. 그쵸. 이 사람이 연금술에 관심이 있어서 연금술을 연구하다가 이슈발 내전 때 사망을 하고 연성진이 새겨진 팔을 자기 동생한테 줍니다. 왜냐하면 스카가 내전 당시에 팔이 잘려가지고 사경을 헤맸는데 스카의 형이 연성진 있는 팔을 얘한테 줘가지고 얘가 이제 그다음부터 연금술을 쓰게 되죠. 그리고 그 국가연금술사라는 게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금술사 중에서 좀 유능한 사람들을 국가에서 뽑아서 쓰는 공무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부의 개. 네, 군부의 개라고 좀 불리는데 왜냐면은 연금술사들을 생화학 무기처럼 써가지고 전쟁터에 내몰았기 때문에 군부의 개라고 불리는데 몇 킬씩 한 사람들이라 한 가닥 좀 뭐야. 치는 한 가닥 맞아. 하는 연금술사들인데 이 사람을 사실상 무기로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말한 로이 머스탱 그 양반도 이슈발 내전 때 군인으로 참가해서 이미지는 좋지만 사실 이 사람이 엄청나게 학살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파고들을 거야. 얼마나 많은 주민들을 학살했을지 진짜 끔찍합니다. 그냥 이것만 탁 하면 그냥 폭발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냥 바비큐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리고 또 다른 연금술사로 알렉스 루이 암스트롱 근육빵빵 상남자 캐릭터 호감자 호감곤익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호감곤익. 여기서 얘가 호감곤익이야. 호환의 연금술사 강철팔 강인한 팔의 연금술사인데 주먹으로 개세게 빵 치면은 뭐 석상 같은 동상 날아가가지고 막 싸우는 무력형 연금술사예요. 근데 굉장히 착한 심성이 굉장히 착하고 개그 캐릭 이미지가 있죠. 그 다음에 그리고 주변에 반짝반짝 맞아. 근육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효과가 생기고 메스 휴즈 이 사람은 연금술사는 아닌데 국가 반란을 꿈꾸는 로이 머스탱과 함께 새 시대를 꿈꾸는 로이 머스탱의 친구로 나오고요. 굉장히 가정적인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연금술사는 아니에요. 근데 군인이에요. 그냥 생군인. 약간 문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인 중에서도 문무견비. 그리고 졸프제이 킴블리 이 사람은 홍련의 연금술사. 여기 손바닥에 영성진이 있는데 그냥 다 터트려요. 무조건 사이코패스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을 죽이고 그 뭐 도시를 파괴하고 이런 파괴와 사륙을 즐기는 사이코패스 연금술사고요. 이 사람이 스카이 형을 죽였죠. 이렇게 뭐 연금술사도 있고요. 기타 인물들. 호문클루스라는 이제 메인 악역들이 있습니다. 호문클루스가 그 인간의 7대 죄악을 상징하는 그 괴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러스트,
러스트가 그 세욕을 상징하는 호문클러스고 이 손톱이 굉장히 강력하죠. 울버린이라고 보면 돼요. 여자 울버린. 그 호문클러스들은 죽여도 죽지 않는 반불사의 속성을 갖고 있어서 현자의 돌을 몸속에 갖고 있는데 그 현자의 돌의 에너지를 다 소모시켜야 죽는 개사기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어둠의 나메크인. 그 다음에 글러트니는 식욕을 상징하고요. 무엇이든 먹어치우는 그 어둠의 퉁퉁이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고 학창 시절에 면판이 잘 따라했었어요. 성대모사를. 성대모사 달인. 성대모사. 아 진짜요? 먹어도 될 성대모사 장인이었습니다. 변수가. 늘 뒤에서 갑자기 귀에다 대고 엄마가 돼 이러면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뒤에서. 소름 끼쳤어. 그리고 MB, 질투를 상징하는 MB고 본인이 생각하는 모든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 모습도 본 모습이 아니죠. 원래 그 괴물 같은 모습이고요. 본래 모습은. 라스는 분노인데 놀랍게도 킹 브래드레이가 라스였습니다. 호문클러스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인간이었는데 호문클러스 슈퍼솔저 혈청을 주입받아가지고 맞아. 예, 어둠의 캡틴 아메리카. 알고 보니 라스가 킹 브래드레이가 라스 호문클러스였다. 이게 반전이었죠. 굉장히 큰. 그리고 그리드, 욕심을 상징하는 그리드. 최고의 방패라고 불리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온몸을 비브라늄으로 바꿀 수 있어요. 비브라늄. 그래서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최고의 방패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의외로 싸울 때 승률이 낮습니다. 최고의 방패라는 양반이 몸에 꼬챙이가 다 꽂혀가지고 조털리는 그런 굴욕을 보여주고요. 슬로스는 나태 게으름을 상징하는 그 덩치 큰 괴물 캐릭터인데 그냥 뭐 이런 캐릭터입니다. 네, 보면 알죠. 딱 보면. 프라이드, 마지막 프라이드인데 바보야. 프라이드는 소년으로 나오는데 이 소년이 뭐냐, 그 킹 브레이드레이의 아들이죠. 근데 킹 브레이드레이 아들이 알고 보니 얘도 호문클러스였다. 이 그림자가 본체고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때 비로소 활약할 수 있는, 완전히 어두우면 활약을 못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호문클러스라고 하고요. 오만을 상징하고. 이렇게 그 일곱 난장이들이 호문클러스 메인 악역들이고, 이 위에 있는 창조주적인 존재가 아버지인데 그 호버지죠. 호문클러스의 아버지. 호버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누구냐, 그 엘릭 형제의 아버지 호헨하임 어딨어? 호헨하임을 본딴 모습을 따라하는 존재거든요. 반 호헨하임. 이 사람이 에드워드 엘릭의 아버지인데 연금술사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뭐 몇백 년 전에 몇백 년 전이었나? 몇백 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인데 연금술을 연구하다가 이 호버지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그 현자의 돌을 만들었죠. 인간 현자의 돌이 되어서 400년을 살아있는 그런 존재라고 보고, 호버지는 그 반호헨하임을 꼬드겨가지고 세계를 잡아먹으려는, 신이 되려는, 이 세계의 신이 되려는 그런 악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세계관이고, 그래서 그 호문클러스 팀이랑 치고받고 싸우다가, 원래 스토리는 치고받고 싸우다가 엘릭 형제는 원래 몸을 되찾고, 로이 머스탱은 대총통이 되고요. 호문클러스는 패배해서 사라졌다. 뭐 이런 스토리로 흘러갑니다. 메인 스토리가. 근데 2003년 애니 버전은 좀 얘기가 다르죠. 2003년 구강연 전문가 저기 데드걸림 나와주세요. 와 근데 이게 너무 헷갈려. 지금 제가 구강연을 보고 신강연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봐가지고 너무 헷갈리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원작은 네. 호문클러스가 그 플라스크 속의 난쟁인가? 호버지가 자기 감정을 떼놓은 거거든요. 그 분신들이죠. 호버지의 분신들. 맞아요. 그 감정만 이제 떼놓고 한 그런 자식들인데, 구강철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인체 연성을 했을 때 나오는 그 실패작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호문클러스가 제가 나오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적응 안 됐던 게, 슬로스가 구강철에서 에드하고 알폰스가 만든 엄마라서 얼굴이 트리샤랑 똑같았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는 완전 근육질로 나와가지고 처음에 적응이 하나도 안 됐어. 진짜 뭐지? 완전 그랬어요. 그래서 다 뭐 이렇게 그 이즈미라고 그 에드하고 알 스승 되는 분도 아기를 가졌다가 유산을 하게 돼가지고 그 애를 연성했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만든 게 뭐 장기를 잃고 만든 게 라스였나? 그래서 라스가 구강철에서는 그냥 애기처럼 나와요. 되게 젊은 애처럼.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적응이 안 됐어요. 아무튼 설정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구강현은 배후부터가 일단 달라요. 그 호버지가 안 나오고 단테라는 이름의 할매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호헨하임의 전 여친이었어요 옛날. 맞아 여친. 몇백 년 전에 전 여친이었는데 반 호헨하임이랑 계속 육체를 현자의 돌로 계속 그 몸만 계속 영혼을 갈아치워가면서 영혼은 그대로고 육체만 갈아치우면서 영생을 누리다가 헤어졌죠 둘이. 엄밀히 말하면 호헨하임이 찾는데 단테가 결국 계속 그 집착을 하다가 호문클루스들을 이제 육성을 하는데 그 호문클루스가 어떻게 생기냐, 아까 말한 대로 데드걸이 말한 대로 인체 연성을 하게 되면은 실패작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호문클루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러스트는 스카의 형이 인체 연성한 거고 네. 엔비는 호헨하임이 연성했나? 호헨하임과 단테의 자식이었죠. 근데 자식은 그 인간이라서 죽어버리니까 그걸 연성해가지고 나온 게 엔비고, 라스는 여기서 라스가 바뀌는 게 여기 브래들리였는데 원작에서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소년이에요. 근데 이 소년의 정체가 엘릭 형제의 스승의 아들이었던 거임. 아기가 일찍 죽어가지고 유산해가지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엘릭 형제의 스승이 연성을 했다가 생긴 호문클루스가 라스고요. 그리고 제 지금 팔이랑 다리 색깔 다르잖아요. 저 에드가 바쳤던 그것들을 네. 가지고 있는 진실의 문 앞에서 에드가 두고 간 팔과 다리인데 그거를 얘가 진실의 문 쪽에 있다가 잽싸게 가져와서 자기가 낀 거죠. 그리고 슬로스 얼굴 보여줘요. 슬로스가 그 엘릭 형제의 엄마가 호문클루스가 된 존재. 그래서 아까 그 근육빵빵 근육질 괴물이 아니라 맘한 캐릭터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프라이드가 여기서 그 브래들리고요. 그리드는 그대로 그리드고, 그리드가 제가 알기로는 단테 좋아했던 애가 그리드로 알고 있거든요. 단테를 짝사랑하던 청년인데 단테는 그걸 미끼로 인체 연성을 해가지고 만든 굉장히 슬픈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어장관리 당한 거죠 단테의. 그래서 그리드는 말을 안 들어요 유일하게 호문클루스 중에서. 글러트니는 뭐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 아무튼 호문클루스입니다. 얘도 뭘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구강현의 호문클루스들은 이렇게 인체 연성의 부작용으로 생긴 그런 괴물들이고요. 다 사연이 있고 죽이려면은 그 사람이 생전에 뭐 흔적인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돼서 에드가 엄마 무덤 파헤쳐서 막 가져가고 그래요. 공격하려고. 유골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그 신체 유골이나 뭐 이런 뭐 시신이나 뭐 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슬로스를 쓰러뜨리려면 결국에는 그 원래 엘릭 형제 부모의 유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드워드 엘릭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저기 무덤을 파헤치죠. 그러면서 슬로스를 쓰러뜨려. 그러니까 이 호문클루스들이 원작이랑은 다르게 각자 등장인물들이랑 사연이 연결점이 있는 캐릭터들이다 보니까 훨씬 드라마틱해졌어요. 그 과정들이, 소화하는 과정들이, 스토리를. 그래서 구간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포인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원작에서는 그냥 절대 악이 있고 그 절대 악의 하수인들 같은 존재로 있으니까 그냥 중간 보스들 해치우는 느낌으로 사천왕 해치우는 느낌. 네, 사천왕 해치우는 느낌. 그런 좀 용자물 뭐 그런 왕도적인 용자물의 느낌이 있죠. 소년만화 느낌. 네, 소년만화 느낌 물씬 나는. 그 아카츠키들 막 물리치고 그 칠무해들 두들겨 패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싸우거든요. 환영여단 해치우고 이런 느낌. 그렇죠. 근데 구강연에서는 약간 그 원죄, 죄악을 청산하는 느낌으로 싸우니까 좀 비장하고 절망적인 느낌들이 많이 묻어나게 되는 그런 컨셉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스토리가 갈리는 분기점이 이제 그리드가 처음 등장했을 이 시점부터 스토리가 갈리는데, 원작이랑 그리드가 뭐 원작에서는 이제 뭐야 그 동양에서 온 저기가 있잖아요. 싱에서 온 머시기가 있는데 린야오 린야오랑 뭐 람팡이랑 그 할배도 있는데. 네, 할배. 이 린야오가 동양에서 온 그 동양의 황제 자리를 노리는 약간 동양의 머스탱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눈 강캐. 동양의 머스탱이에요. 그 황자인데 황제를 꿈꾸는
싱의 황제를 꿈꾸는 동양의 머스탱이고요. 이 친구는 저기 두 명의 사이드킥을 데리고 있죠. 람팡이라는 소녀랑 그 다음에 할아버지. 후라는 할배가 있는데 이제 손녀 할아버지 관계거든요. 람팡 가면 이 변건 가면을 쓰고 있지만 사실 소녀고 후 할아버지 그 람팡의 할아버지입니다. 약간 그 마블로 비유하면 람팡은 블랙 위도우고요. 후는 호크아이로 보시면 됩니다. 후크아이. 그래서 이렇게 또 세 명이서 같이 또 팀을 이뤄서 돌아다니는데 원작의 그 구강연의 그리드는 그냥 열심히 싸우다 죽는데 원작에서는 그리드가 현자의돌로 바뀌고 그 린야오랑 합체를 하죠. 그래서 그리린이라는 또 하나의 인격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육체는 린야오인데 인격이 린이었다가 그리드였다가 필요에 따라서 이중인격으로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뉴 그리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맹활약합니다. 이 캐릭터가.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예. 원작의 그리드. 그래서 이 그리드가 기생하지만 결국에는 그 린야오의 야망에 그 퇴장까지도 멋있어요. 예. 린야오의 야망에 이끌려서 아주 그 훌륭한 원투펀치가 되죠. 린야오의 인간성과 그리드의 전투력이 합쳐진 그런 괴물 같은 캐릭터가 되고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종정에서는 그리드가 스스로 희생하면서 린야오를 살려주고 린야오는 현자의 돌을 가지고 중국 그 싱으로 돌아가서 황제가 됩니다. 갑자기 확 멋없어지는데? 갑자기 모양 빠지는데? 높은 자리에 오르면 저렇게 되나봐요. 네. 황제가 이제 그 불로불사를 원하는 진시황 같은 존재여가지고 린야오를 여기로 보낸 거죠. 서양으로. 그래서 얘가 불로불사를 찾아와야 돼. 네, 그래서 얘가 현자의 돌을 들고 왔는데 타이밍 좋게 진시황이 죽었어요. 그래서 낼름 이 양반이 찬탈을 해서 황제가 되고요. 황제가 되고 서양에서 대총통이 된 대총통은 아니지만 아직 나름 넘버원이 된 머스탱과 교역을 맺어서 잘 살고 있다는 그런 후일담이 전해집니다. 지금도 둘이 연락하는지는 모르지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실눈 강캐의 그 매력 포인트. 실눈 뜨면 끝나거든요. 눈 뜨면. 그치. 그럼 실눈 눈 뜨면 끝나. 이런 캐릭터가 신강연에만 오리지널 신강연에만 나오는 캐릭터고요. 그리고 구강연은 그 극장판이 또 있는데 구강연의 스토리가 전쟁 그린 이야기 아닌가? 아니야. 구강연 엔딩 이후의 이야기. 그래서 구강연 때는 치고받고 싸우다가 종장에 앤디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고 에드워드 엘릭이 놀라가지고 그 방심한 사이에 앤디가 에드워드 엘릭을 심장을 뚫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에드가 사망을 하고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현자의 돌을 갖고 있던 동생 엘릭 알폰스 엘릭이죠. 알폰스 엘릭이 본인의 현자의 돌을 희생해서 형을 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시 또 에드워드 엘릭이 본인 생명을 담보로 동생을 살리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엎치락뒤치락? 나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래가지고 에드가 문 밖으로 가버렸고 알만 남게 됨. 그래서 알이 원래 몸으로 돌아오고 기억이랑 그런 게 다 사라졌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에드워드 엘릭이 본인 자체를 희생을 해서 동생을 살리고 그 진실의 문 너머로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진실의 문 너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였던 거죠. 연금술이 존재하지 않고 물리 과학이 존재하는 1차 세계대전 당시의 시간으로 넘어갔고 그렇게 형제가 갈라져서 지내다가 샴발라의 머시기 그거 구강연의 극장판에서 그 뒷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제가 거기서 다시 만나게 돼서 어찌저찌 살아간다는 게 구강연의 스토리의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진님이 자꾸 판다 얘기하시는데 신국에서 온 판다가 있죠. 린야오 말했으면은 메이창 말해야지. 네. 그 린야오 얘는 황녀죠. 황제 딸이고요. 린야오는 황제 아들인데 그 배다른 남매인데 이 어깨에 데리고 다니는 그 반려동물 얘가 판다거든요. 굉장히 조그만한 샤오메이. 얘는 신국에서 쓰는 연단술을 쓸 줄 알죠. 동양에서는 연금술이 아니라 연단술이라는 이름으로 좀 다른 의미의 연금술을 쓰는데 그 연단술의 달인입니다. 사실상 그 연단술관에서는 세계관 넘버원인 것 같아요. 묘사를 보면은. 왜냐하면 연단술 쓴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없어서. 희소성이 높아가지고 강제적인 넘버원이 됐어요. 연단술. 근데 그만큼 활약을 또 많이 하고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메이랑 가본맨 얘랑
알폰소 엘릭이 커플링이 좀 생깁니다. 뭐 결론은 안 났지만. 맞아. 그 서양의 그 금발의 왕자님, 금발 백인 왕자님을 꿈꾸고 서양으로 넘어왔는데 금태양 말하는 거 아니었어? 태닝은 안 했으니까 금양. 양도 빼줘요. 금남. 금남. 그래서 에드워드 엘릭이 강철의 연금술사로 명성을 떨쳐가지고 환상에 빠져가지고 넘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키가 작은 소년이어가지고 한번 콩깍지가 벗겨지고요. 그 대신에 동생 엘릭이 또 남편으로 돼 있네? 결혼했어요? 난 결혼한 걸로 알고 결혼한 둘이 걸로 알고 이어진 걸로 알고 있어. 아 그래? 그래서 조금 약간 짜증남. 그 마지막에 이렇게 사진으로 사진으로 둘이 이렇게 연결된 걸로 네. 나왔던 약간 짜증. 그래서 뭐 짜증나. 와 보기 좋아. 질투 니은. 아무튼 뭐 결혼했다고 합니다. 남편이래요. 그 다음에 동서 윈니 록벨 소개를 안 했네요. 동서. 메일창에 동서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은 동서라고 돼 있네. 엘릭 형제 그 고향 친구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낸 소꿉친구 컨셉의 소꿉친구 컨셉이죠. 소꿉친구 컨셉의 역캐릭이고 오토메일이라는 그 의수 뭐 이런 게 있는데 게다가 소꿉친구의 츤데레까지 츤데레 기질까지 갖춘 캐릭터죠. 엔지니어인데 오토메일이라고 불리는 그 말하자면 마블로 비하면 윈터 솔저 팔 같은 거죠.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엘릭이 팔다리 다 잃어버려가지고 막 울고 있을 때 윌리 록벨이 오토메일이라는 의수랑 의족을 달아주고 틈만 날 때마다 에드워드 엘릭이 맨날 쌈박질하고 돌아다니면은 팔이랑 다리 망가뜨리잖아요. 엘릭이 약간 스파이더맨이고 아이언맨 포지션인가?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맨날 박살 나면은 윌리 록벨이 맨날 와가지고 갈구고 몽키 스패너로 맨날 좁혀면서 수리해주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에드워드 엘릭이랑 이어지게 되고요. 마지막에. 근데 원작에서는 이어지는데 그치. 9강연에서는 윌리 록벨만 남겨놓고 엘릭 형제가 다른 세계로 떠나버립니다. 진리의 문 너머로. 그래서 굉장히 비극적인 결과. 원작 엔딩 마무리 딱 좋았는데. 예. 그 되게 그 주인공스러웠어. 그 말이. 네. 등가 교환의 법칙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쵸. 아 맞아. 내가 내 내 인생 인생의 반을 줄 테니까 너도 인생 내한테 반을 반을 줘. 어록. 에드워드 엘릭이 어록 중에 아마 있을 거예요. 등가 교환이다. 네. 내 인생의 반을 줄 테니까 내 인생의 반을 나에게 줘. 이렇게 해서 고백을 하는데 한 대 때리죠. 저기 윌리가 한 대 때리면서 난 다 줄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백을 받아주는. 맞아. 와 진짜 달달하다. 굉장히 공돌이 같은 그 이과적인 고백이었는데 문과적인 고백으로 받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최고의 캐릭터로 계속 남고요. 우유를 싫어하고 뭐 이런 컨셉이 있습니다. 키가 작아요. 이 양반. 그리고 나이가 시작할 땐 15세였는데 끝날 땐 84세가 된다는 70년 인생의 대서사시를 강철 연금술사 오리지널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야? 70년 인생을 28권 안에 담는 오 마이 갓. 대서사. 네. 84세 에드워들리 할아버지의 불꽃 모험쇼. 피나코 록벨 할머니 그 윈니의 할머니고 젊은 시절 이랬던 캐릭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약간 그 느낌인데요. 그 원피스에서 빅맘이 젊었을 때 이런 느낌인데. 아 그래요? 빅맘 젊었을 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여제 느낌인데 좋아야지. 여제. 네. 약간 보아행콩 느낌이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갑자기 슬로스가 돼 있어. 그 오리지널 슬로스 이렇게 변했어. 진짜네. 빅맘. 샬론 링링. 슬로스는 바보야. 땅 8줄밖에 모르는 바보. 젊었을 땐 이랬는데 인격이 바뀌었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돼. 피나코 와, 할머니도 이렇다. 아 이 정도 급은 아니잖아요. 강철의 연금술사의 빅맘이다. 자, 가족관계. 윈니 록벨이 손녀고 유리 록벨, 샤라 록벨, 이 록벨 부부가 있어요. 윈니 엄마 아빠. 의사인데 이슈발 내전 때 이슈발 난민들을 치료해주죠. 근데
스카에게 살해를 당하고요. 원작에서는 스카한테 살해를 당하고 그 구강연에서는 로이 머스탱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비극적인 의사 부부고 닌니 록벨이 손녀고 손녀 사위 에드워드 엘릭 사돈관계 호헨하임 증손주 일라 밀려 이렇게 있네요. 가족관계가. 피나코 할머니도 서유리 씨가 했었어? 그런가 봐요. 반호헨하임 인간 인간 현재돌이고요. 호버지랑은 약간 분신 같은 관계고요. 호버지는 피나코 록벨이랑은 어렸을 적부터 친구라고 하지만 사실 호헨하임이 훨씬 나이가 많죠. 우리 가족관계 안사장 어른이 피나코 록벨이고요. 황제랑 사돈이네. 그러고 보니 와 나름 성공한 인생인데. 그러네. 어머. 네, 메이창이 며느리니까 황제가 사돈이에요. 안사장 어른이 뭐 나 지금 처음 봤어 이런 용어를. 나 처음 보는 표현이야. 안사장 어른. 황제가 성공했다. 반호헨하임이랑 사돈이니까 신적인 존재랑 사돈이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뭐 이렇게 등장인물도 있는데 사실 등장인물에 대한 리뷰는 조금 이따가 하려고 하고 지금은 이런 구강연과 원작의 좀 스토리 차이 이런 걸 좀 가볍게 다뤄봤는데 어떤 게 좀 본인의 취향에 맞는 것 같나요? 스토리가? 저는 재밌게 봤던 게 신강연 그러니까 브라더우드의 원작 스토리여가지고 네. 사실 이거죠, 지금 들으면서 구강연이 되게 더 딥다크했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면서 그래도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익숙한 네. 거는 그러니까 약간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분위기 차이가 나오는 게 구강연은 제가 뭐 어디서 봤는데 구강연은 등가 교환이라고 하죠 보통 어떠한 걸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동일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이론이 그 등가 교환의 이론인데 구강연은 그 등가 교환을 하면은 오히려 좀 손해를 보고요. 맞아. 브라더후드 원작은 등가 교환을 하면은 그래도 조금 인심 보태가지고 좀 더 준다 이런 게 있어요 차이가. 그러니까 맞아요. 이심 맞아요. 좋네. 네. 그 구강연은 수수료를 떼가고요. 등가 교환을 해도 10%를 떼가요. 근데 신강연은 10을 주면은 1% 11로 돌려준다는 그 이론이 형성이 되거든요. 부가세 포인트 적립. 포인트 적립. 네, 그 차이가 있네요. 구강연은 이게 수수료랑 포인트 적립 차이구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구강연은 등가 교환을 하면은 구강연은 수수료를 떼가고 신강연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그 차이가 있어가지고 스토리가 거기서 갈라져요. 크게 분위기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 이런 분위기 차이가 있나? 그러네. 확 차이 날 수밖에 없네. 단순 결과 이거는 이거 적립해주면 뭔가 좀 더 사고 싶은데. 그러니까 더 줘야지. 별로 안 사고 싶어. 그래. 좀 더 얹어줘야지 거래를 계속하지. 업체랑 거래를 계속하지. 진리의무 사장님이랑 계속 하는데 구강연 사장님은 딥다크한 게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해피엔딩을 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렇죠. 한 그 애니메이션도 브라더우드가 한 60몇 화 그 긴 호흡 동안 친해진 캐릭터가 결말이 안 좋으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오랫동안 본 캐릭터인데 그래가지고 약간 저도 해피엔딩을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그렇죠. 또 몰입해서 보다 보니까 캐릭터랑 인간 팬더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강연은 또 샴발라 넘어가면은 실제 저희 현생이랑 이어지잖아요. 스토리가. 네네네. 그래서 좀 더 비극적인 분위기도 나고 세계대전이랑 이어지니까. 그리고 그냥 단순 결과로만 봤을 때도 하긴 좀 현실적이긴 해. 수수료 떼가는 게. 그러고 그것부터 현실적이네. 그러니까 공짜가 없어 세상에. 엘릭 형제 결과를 봤을 때도 구강연은 실사화 얘기하지 맙시다. 밴입니다. 실사화 얘기하면 5초 밴들입니다. 구강연 스토리에서 엘릭 형제들은 결국에는 육체를 에드워드는 못 찾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간에 현실로 넘어와가지고 그냥 이상가족 상봉한 걸로 그냥 만족하고 살게 되는데 원작에서는 육체도 되찾고 알폰스 육체 일단 되찾고 에드워드 엘릭도 팔다리 다 찾을 수 있는데 그냥 다리는 그냥 원죄 차원에서 남겨두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까지 다 찾으면
제 양심 있지 제가 어떻게 사라질 것 같다고. 그 진리의문 사장님이 그래 정답이다 팔다리 다 줄게 가져가 했는데 사장님 제가 양심 있는데 다리는 남길게요 그냥 팔만 주세요 해가지고 팔 되찾고 윌리랑 행복하게 가정 이루고 사장님이 너 했는데 이거를 거절하고 사장님이 우리 뭐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닌데 단골이니까 다리 가져가 너 했는데 뭐 끝내 운전하고 가다가 창문으로 넣고 갈게요 이러면서 넣어 괜찮아요 사장님 이렇게 해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게 신강연이죠.